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이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개발사 퍼플렉시티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LLM 개발에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AI 개인 비서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AI 기술 기업 업스테이지는 신한투자증권과 금융투자업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테이지는 LLM 솔라에 금융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금융투자업 맞춤형으로 AI 모델을 고도화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채금리의 평균 수준이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권가 측은 내수 부진으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가 및 환율 하향 안정에 따른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예정된 기한 내에 엔비디아의 인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올해와 내년 모두 AI 반도체의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작고 메모리 제조사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현재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굵직한 이벤트들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5월 미국 CPI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안도감이 부각이 됐고요. 또 FOMC 결과도 나왔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 다만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올해 1회로 줄이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CPI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기분 좋은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세 속에 현재 1.5% 넘는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 유의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상대로 이제 금리 동결은 뭐 기정사실화 좀 됐고요. 이제 금리나 어떤 시기 또는 횟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폭 약간 후퇴가 됐다는 점에서 악재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은 점진적 우상향 이걸 가장 높이 보는 거기 때문에 금리 굳이 뭐 이 금리 인하할 필요 있어 뭐 이런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지배적이죠. 그런 지표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결론적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 잡혀 나간다 하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약속은 했기 때문에 형식상 현재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서세하고 내년부터 좀 약간 본격화 될 수도 있다. 일단은 미국 시장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잘 버티고 있다. 그런 어떤 흐름이 제일 중요한 어떤 포커스였었고요. 그런 관점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그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인플레이션이 잡혀주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유동성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금리 인하를 주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커다란 변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선거 국면을 돕기 위해서 바이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좀 해야 되고요. 트럼프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중립적인 어떤 견지 같습니다. FOMC 했던 회의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예상외로 큰 폭의 갭상승이 이제 출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 제거됐다는 점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어떤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청산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 쪽을 대규모로 환매수도 좀 해야 되고 또 롤오버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는 그런 의미로 약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벌써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888억, 기관은 3,520억 정도 양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선물에서는 15,000 계약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차트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하방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는 전체 뭐 변동성 없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선물 없이 만기일이면은 무조건 빠진다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기 좋게 깨는 것이 오늘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랜 동안 삼각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다가 22선을 깼느냐 마느냐 굉장히 약간 위태위태 좀 했죠. 근데 보기 좋게 이제 갭을 동반하면서 이걸 이제 돌파를 좀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오랜 동안 형성이 됐던 박스권을 돌파를 좀 했다는 것은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이제 해봤을 때 작년 고점이 지금 전체적으로 2,600 정도 진행이 됐어요. 2,660 정도 진행이 됐죠. 이게 작년의 최고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초부터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다가 3월에 꺾였고요. 오랜 동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진행이 되려는 어떤 초입 국면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은 3분기나 4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수출 경기 호조 업종 색타 이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를 유시하려 이제 자동차 이쪽에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거의 이제 주도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1분기는 좋고 2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상승에 대한 숨구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벌써 3분기가 아직 되지는 않았죠. 근데 3분기 초입에 들어와서 벌써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름이 되기 직전까지 랠리 가능성이 랠리가 좀 짧아질 수도 있지만은 또 7월 정도, 뭐 6월 중순부터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짧은 랠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랠리 강성 N자형 패턴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스닥은 신고가 났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 삼각 수렴형으로 만약에 이걸 가정해서 잡으면은 3,000원 기본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큰 그룹으로 보시면은 삼각 수렴력 그리고 방향성 다시 한번 큰 슈팅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랠리가 2022년 연말, 20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23, 2024, 2025 딱 하면은 3년째가 접어들은 3년 랠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AI가 2025년이면은 약간 변곡점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AI 쪽의 흐름으로 다른 쪽으로 보면은 AI 데이터가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2025년이 되면은 거의 학습이 다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2025년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AI로부터 시작이 돼서 AI로 끝난다. 그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대 지수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장 막바지까지 수급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강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 3.5% 넘게 탄력 받아갔죠. AMD도 0.8%대 강세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 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크게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호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악재 부분들도 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규제, 대중국 규제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J 방식, 그다음에 HBM 방식의 어떤 신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한다 하는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의 배경에 대한 어떤 뉴스가 오늘 나와졌죠.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중국 화웨이가 출시할 AI 칩에 이 내용을 봤더니 HBM의 기술, HBM2가 들어갔더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약간 7나노니까 지금 우리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거의 3나노, 2나노 경쟁인데 7나노면 한참 뒤지지만은 이런 것은 기술적 한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패키징 기술이라든가 캐시 메모리를 적용해서 거의 따라잡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작 H200에 버금갈 정도로 성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처음에는 A200, 그다음에 H100, H200, 다음에 G100, G200, 이렇게 GB까지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있죠. 최신의 어떤 성능에 거의 근접한 부분들을 기술을 우회해서 또는 약간 응용해서 거의 약간 7나노 가지고 따라잡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충격적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더 규제를 좀 강화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그 중국 수출이 좀 막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화웨이가 계속 따라잡는 모바일 쪽에서 따라잡는 것을 보고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지만은 시장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이 약간 최근에는 굴욕적인 어떤 흐름,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이 좀 딸리는, 근소하게 딸린 거죠. 확실히 딸린 건 아니고 근소하게 약간 뒤져 있는 부분에 어떤 커버를 좀 하고 있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삼성 파운드리 전략 공개가 됐죠. 메모리 중심으로 패키징 중심으로 결합을 해서 수직 계열을 완성한다. 이제는 메모리 쪽에 또 중심으로 간다. 물론 여기에서는 HBM의 반도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전략들을 추구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HBM에 대한 논쟁은 좀 뜨겁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오늘 올라주고 있는 것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DIT,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 장비의 측정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UV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 미세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쌓는 부분에서 접착, 현재 오닐링 장비, 좀 뚫는 장비, 뭐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측정 장비에 좀 해당이 되죠.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 현재 제가 이격이 과다 특징적으로 한번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는 현 가격 대비 뭐 2배, 최소 2배,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현 가격 대비 50%가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가 최상의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100%도 현 가격 대비 100%도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서 디램, 랜드 이쪽에 어떤 성장성도 내년의 성장성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CPU에서 GPU, GPU에서 메모리 쪽으로 어떤 그 파워 게임이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은 GPU 전성 시대인데 메모리 전성 시대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여기에 포진이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지속적인 현재 보유 전략, 홀딩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30만 원을 좀 보고요. 또 약간 오버슈팅이 되면은 36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항선이죠.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18만 원이 좀 있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가 36만 원이 되면은 현재 올해 내년 장은 끝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SK하이닉스 36만 원 간다는 거는 제가 최초일 수도 있고요. 한번 두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검토 소식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주 안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DIT,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주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가스 관련주 연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 중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위치를 결정할 방침이고 또 프로젝트가 진행될 동해 심해에 대해서는 광구 설정을 새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예, 동해 가스전 묻혀 있을까요? 한번 반반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원 개발했더니 꽝이더라.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좀 했는데 사실 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포항에서 실제 지질에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 찾아보시면. 저는 이제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성에 관한 거죠. 매장량, 경제성이 중요한 것이지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재료가 꺼지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 칠광구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좀 존재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독도 일본에서는 동해에다가 지금 시추를 하고 있고요. 또 서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시추를 하고 있고 또 석유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반도 인근에도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동해 부분에서는 워낙 의구심이 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좀 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뭐 7월 시추를 한다 또는 12월 본격적인 어떤 시추 작업을 한다 하는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순에서 어떤 시세 흐름에 어떤 그 집중해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사전에 물리 탐사, 뭐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논증을 해봐야 딱 그 시추를 해봐야 결국은 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주를 좀 찾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가스가 이제 75%, 석유가 25%인데 이 정부 주관 기관 특히 이제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그걸 개발을 하고 또 수입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 업체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물론 그 외에도 현재 영일만을 또 개발 또 확장을 한다 하기 때문에 영일만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업체 때문에 오늘 뭐 코롱글로벌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방문 여기에 지하자원 개발 어떤 협력 MOU 이것 때문에 뭐 건설주나 자원 개발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들이 이제 해소되는 이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한번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가스공사 저평가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어떤 호재나 이슈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테마성으로 약간 불안하시면은 밸류업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그 좀 12월 시추 때까지 한번 연말까지 한번 조금 들고 가신다면은 나름대로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밀렸죠.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가지고 있다.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고 오늘 10몇 %까지 올라갔죠. 장중 약간 밀려주면은 눌림목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이외에도 뭐 한국석유, 그다음에 흥구석유, 그다음에 이제 밸브류 쪽으로는 화성밸브, 뭐 이런 그다음에 파이프 쪽으로는 뭐 동양철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안정적인 것은 한국가스공사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정부는 7월에 동해 시추 위치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한국가스공사 저평가 밸류업 이번 이슈를 통해 해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연말까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포착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5% 넘는 탄력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탄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나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제약바이오 흐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최근 바이오주 주도를 했던 HLB가 악재 때문에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났죠. 알테오젠 이런 부분인데 정맥 주사의 양식을 피하 주사의 약물 운반체를 제형을 바꿔준다는 새로운 개념에서 크게 올라줬는데 이런 알테오젠의 상승에 고무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른 바이오 업체도 또 상승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생물보안법 본격화에 대해서 한국과 올려의약품 이쪽에 대한 시장을 한국과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싱크탱크의 AI 바이오 협력 시너지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는 이제 보고서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트렌드 신약 개발의 트렌드도 분명 존재를 하지만은 약물 전달체 기술, 그다음에 약물의 제형 변경의 기술, 그다음에 약물 항체 결합체의 어떤 기술 이 트렌드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총을 높이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인벤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전달체 기술, 나이백도 약물 전달체 기술 이쪽에 또 흐름들이 있는데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은 약물 전달체 기술은 아니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 줄기세포에 대한 트렌드의 영역인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당히 강화가 좀 되면서 줄기세포에 대한 이 신경 분화까지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그런 초입 단계의 줄기세포를 쓰면은 면역 거부가 굉장히 적고 치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건데 이 치매 쪽의 적용 쪽에 임상 일상이 공개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 데이터보다 훨씬 뛰어난 데이터가 바로
그 신경 현재 분화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줄기세포의 임상 데이터가 뛰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떤 그 흐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크게 상승, 물론 2만 원대 한번 제가 상한가 다음 날 한번 언급을 했고 오랜 동안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또 신고가를 앞도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S바이오메딕스가 이런 기술적 영역 트렌드를 봤을 때 해외 업체에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됐고 수조에 달하는 어떤 로열티 또는 인수 자금으로 인수되는 그 흐름을 봤을 때 S바이오메딕스도 뛰어난 데이터가 나와준다면은 뭐 조단위 시세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로 한번 S바이오메딕스가 등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시너지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S바이오메딕스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종목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우시고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강한 상승세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봤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48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장 초반부터 강한 탄력 보이면서 포스코홀딩스 3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37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일단은 뭐 48만 매수가에서 많이 빠져서 좀 가슴이 좀 아플 거 생각이 되는데 거의 진바닥으로 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알다시피 2차 전지 이제 밸류체인을 좀 더 강화를 좀 하면서 그 광물 자원 이 수익 계열을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을 두 축으로 해서 거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완성돼 가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의 제2의 어떤 그 성장 스토리는 철강에서 2차 전지 수직 계열로 서서히 이제 변모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크게 시세를 내서 또 2차 전지의 이제 캐즘 현상 이것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량주고 또 안정적인 종목이고 또 고점 대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48만 원이면 물타기 전략들을 약간 권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로 보게 되면은 76만 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약 38만 원 정도 돼야 되죠. 반토막이 된 그 가격선이 거의 이제 바닥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중 바닥 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최근 2차 전지에서 상승 흐름에도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5일선, 21선을 관통을 좀 해주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조만간 나와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한번 나와준다면은 약 48만 원 정도가 중간 마디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이 좀 일어날 개연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물타기를 좀 해서 매수가 근처인 약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두세 달,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마디 매매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슈팅 조만간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48만 원 근처에서 마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성정보고요. 네. 매수가는 3,700원, 비중은 10%예요. 네, 인성정보 매수가 3,70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어제는 18%대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3,300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다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사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매수가를 조금 낮춰놓은 거예요. 네. 네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성 정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인성 정보는 그 이제 온라인 쪽에 원격 의료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최근에 의료 문제,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우정 갈등들이 굉장히 최고조로 이루어지면서 18일 날 하루 총파업, 말은 하루 총파업이지만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깔려 있고 벌써 빅5 병원이 동참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현재 우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시장이 약간 커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성 정보가 한 18일 정도는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에 현재 진료 명령, 유지 명령, 그다음에 신고할 때는 휴직 할 때는 신고를 해라 하는 강제 조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병원은 현재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더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30%만 휴진이 되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승산인데 만약에 이 파업 비율이 매우 높아지면은 상당히 약간 곤란하죠. 마지막 그 고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좀 더디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밥그릇 싸움이다. 결론적으로는 밥그릇 싸움이 그 이상도 그냥 아니죠. 명분만 그럴듯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서 우려 쪽이 한번 크게 이제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셨는데 3,700원이면은 물타기를 해서도 3,700원이면은 약간 많이 물리셨는데 좀 더 한번 기다리시면은 좀 슈팅이 좀 일어날 거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어제 사실 좀 그 정도 나름대로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 좀 있고요. 18일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데 파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4,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20%에 근접한 날, 한 번은 일주일 안에 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약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희망이기 때문에 18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 장대 양봉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상증자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유상증자를 받아도 되는 건지. 예. 예.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약간 뭐 받으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또 시총이 워낙 가볍고 유상증자는 악재지만은 또
이 유상증자 내용,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은 또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성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20% 넘는 장대 양복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과 제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캠입니다. 매수가는 29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회사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지면서 현재는 27만 7천 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엔캠 어떻게 보실까요?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떻게 보면은 미국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장을 인근에 지금 지어야 되는데 특히 전해액 관련된 부분들은 신선 또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수출을 원거리에서 할 수는 없고 근거리에서 보통 1시간 내에 이렇게 조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엔캠이 이러한 수혜주로서 톡톡이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시총이 굉장히 무겁고 많이 올라갔지만은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시세가 났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온바닥 근처까지 내려간 것이 일반적인 건데 강하게 몇 달 동안 버텨주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엔캠이 지금 이제 매수가가 29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가격이 27만 8천 원 살짝 좀 빠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쌍봉 고점 그다음에 이 저점이 높아지는 삼각수렴 형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약 80일, 넉 달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2차 전지가 어떤 최근에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시세가 안 나는 부분들은 이미 가격 조정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오더라도 그냥 버텨주는 단계만 유지를 좀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2차 전지가 낙폭과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엔캠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전략 필요해 보이고 또 신고가가 40만 원 넘어서까지 39만 4천 원 넘어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40만 원이 돌파되는 그 시점에서 한번 마디매매 좀 해주신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엔캠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낙폭 과대가 해소되면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40만 원 돌파되는 시점에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9,400원이고요. 비중은 24%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다소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9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중공업 업화 서서히 약간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 중국과의 어떤 부분의 경쟁력 때문에 나름대로는 크게는 오르지는 않고 서서히 약간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약간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삼성중공업 부분들이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저점 보면은 직전 고점 돌파한 차익인데
최저점에서 보면은 6,800원에서 올라와서 10만 원까지 올라왔죠. 물론 이제 더블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약 50% 가격입니다. 50% 가격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갭하락에서 살짝 양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냉면점 조정이 거의 완료가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매수가가 이제 9,400원인데 살짝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이 부분들은 뭐 테마성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한번 올라갈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물류 이슈 때문에도 중공업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뭐 현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일정이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10,000원대 한번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10,000원대가 오면은 한번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10,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텐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어지는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덕산테코피아 무려 고가 기준 55%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덕산테코피아 어떻게 보실까요?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이제 반도체 위주로 계속 공략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도 이제 OLED 어떤 소재 물질 이지만은 또 2차 전지의 자회사가 2차 전지에 대한 또 관련된 전고체죠. 이쪽도 있지만은 반도체 이제 소재 물질, 미세 회로 공정에 필요했던 전구체죠. 여기에 쓰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또 호재를 다 깔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덕산 테코피아를 제시를 좀 했죠. 오늘 1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HBM 또는 디램 쪽으로 강화된다는 그 뉴스 이런 어떤 전환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수혜를 올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덕산테코피아가 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6월 초이기 때문에 이 시기였죠. 머리를 들려고 했던 그 시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고점에서 오랜 동안 강하게 몇 달 동안 가격 기간 조정을만 허락한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오늘도 18% 정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제 목표가는 한 68,000원 또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덕산테코피아를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후속적으로 HBM, 디램 쪽에 어떤 흐름들이 사이클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덕산테코피아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7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이수페타시스라고 해서 AI 쪽
반도체 관련된 재료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뭐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 보통 이 AI 가속기 쪽 데이터 쪽에 들어가는 어떤 PCB 기판이 AI 쪽에서는 고다층 기판이 들어갑니다. 고다층 기판은 18단 이상의 이게 18개월을 현재 PCB 기판을 회로 인쇄 회로가 된 이 기판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AI 가속기 쪽,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 어떤 폭발적 수요가 되기 때문에 큰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진행이 좀 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들고 나왔고요. 또 이거 외에도 뭐 통신용 쪽도 고다층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는 매우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고점을 일단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전고점 돌파를 하고 또 이 기간 조정까지, 가격 조정까지 되면서 탄생파의 조건을 갖춰주고 있죠. 전고점 돌파하는 데에 필요한 탄생파. 그리고 오늘 상승하다가 현재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많이 나왔지만은 또 장중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거래량이 폭발을 해주고 있고 매물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한번 잘 2차 상승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월봉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6개월 이상 충분히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2단 상승에 대한 어떤 사이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탑픽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이수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AI 가속기 비중 급등 추세에 2차 상승 기대되는 만큼 스마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오장도 반도체 에서 HBM 위주로만 많이 올라갔지 나머지 전통적인 뭐 전공정이나 이런 종목은 거의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후발주 공략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화두, 저평가 밸류업. 여기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 K화장품, 그다음에 K식품 이런 브랜드 부분들이 파워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가격 조정이 됐던 그런 업종 중심으로 충분하게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름철 쇠주 쪽의 어떤 흐름으로도 식품이나 화장품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 반도체, 식품, 화장품 이런 뭐 순환매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식품, 화장품 쪽 긍정적인 흐름 예상되는 만큼 관련주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스마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반도체, 동해 가스 개발, 바이오 쪽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이수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반도체, 식품, 화장품주,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